농지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을 보호하는 꼴이 돼요, 경매법원이. 왜냐? 정당하게 낙찰을 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중에서 농지와 관련된 농지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농지증은 줄임말이에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되겠죠. 그런데 농지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농지증이 없으면 농지가 아니냐? 또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농지증이 왜 농지를 사고 팔 때 중요하냐? 바로 맨 처음에 농지를 거래할 때 경자유전의 원칙을 들어서 만들게 된 이유죠. 경자유전은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농지증이 사실은 유야무야한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농지증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농지증이 있어야만 거래가 할 수 있고 농지증을 취득해야만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지증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도 농지증은 꽤 많은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많이 하는데, 제 경험칙상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농지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농지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농지증을 발급받아야만 됩니다. 경매법원에서는 그 조그만하게 나와 있는 경매법원의 엄포 중에 하나가, 농지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뒤바꿔서 얘기하면 농지증을 반드시 취득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농지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는 차근차근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농지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농지증이라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로 이용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농민이 자신의 농지를 은행에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렸어요. 처음에는 이자를 잘 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자를 잘 내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가압류를 걸고 경매를 했겠죠. 그런데 그 농지 위에 무허가로 창고가 하나 지어져 있다고 그렇게 한번 보죠. 꼭 창고가 아니라 뭐 집이어도 좋습니다. 뭐 어찌됐건 무허가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경매법원에서는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을지 모르니까 제시외 건물로 표시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누군가가 낙찰자가 생기게 되면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농지증은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 담당자는 농지 위에 지어져 있는 창고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즉, 이 땅은 농지가 아니다라고 판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농지가 아니다라고 판별을 하기 때문에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몰수 당해야 되냐? 또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날리게 되면 그 농지는 누구든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찰자가 그 건물이나 창고를 만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낙찰되었다만으로 그 건물을 부신다? 더더욱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관한 소송 판례도 굉장히 많아요. 많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정해진 판례로서 지정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란에 자세하게 풀어놓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판례의 사건 번호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자는 제시의 건물 때문에 농지라고 판별을 받지도 못하고 보증금을 날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죠. 단순히 그 땅이 농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되면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을 보호하는 꼴이 돼요, 경매법원이. 왜냐? 정당하게 낙찰을 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판례도 나와 있고 또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갈래가 많이 있는데, 경매법원에서는 보증금을 몰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중을 기하라는 뜻으로 몰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포를 놓을 뿐이죠. 뭐 어찌됐건 농지증을 발급을 받았던 발급을 받지 못하고 경매법원이 책임을 지든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그게 경매라는 절차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농지증을 취득하지 않고 소유권을 득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람도 농지증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 무허가 건축물을 부시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고 경매법원에 대한 절차를 그대로 답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그런 일은 될 수가 없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시의 건물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농지증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져 있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만 나타나도 법정 지상권이니 농지증이니 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가격이 후두둑 떨어져요. 조금만 겁을 내지 않으시면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지증에 대한 목적은 농지를 가진 사람은 경작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볼 수가 있어요. 양성화를 시키든 또 제대로 농지를 원상복구를 하든 그건 소유권을 득하고 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지증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농지증은 딱 한 번 필요해요. 어느 때?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때 농지증이 필요하지, 그 이전에는 농지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전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그렇게 쉽게 무허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농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도 그렇고 또 조그마한 짜투리라도 농지로 되어 있으면 꽤 쓸모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지보다 때로는 농지가 더 나을 때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죄시의 건물이 있다,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 뭐 이런 거에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입찰을 도모하시면 원하는 수익보다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증금 몰수라는 말에 의해서 미리부터 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농지증에 관한 좀 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농지증과 더불어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꼭 해볼 테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